마케터님께서 뷰티 업종 관련해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제안을 드렸었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갖고 라이브로도 한번 풀어드리고 싶어서 소통하면서 한번 오늘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소연 마케터님도 뷰티 업종 하고 계시니까 그쵸, 같이 네. 이제 의견을 나누면서 네. 어떤 점들이 뭐 성과 개선을 하는데 좋았고 막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그러면 목차로는 일단 뷰티 업종 간략한 시장 분석, 그리고 맞아요. 뷰티 업종 운영 매체 전략 추천, 성과 측정 및 최적화 관리 방법,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제 운영했던 사례 중에서 간략한 퍼포먼스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목차로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시장 분석은 간략하게만 저희가 파악한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경우이고요. 사실 현업에 계신 뷰티 업종 관계자분들이 더 정확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도 그래도 어느 정도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어서 간략하게 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뷰티 업종은 다들 아시다시피 언제나 이제 트렌드에 민감하고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다이나믹한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2025년 현재로서 뷰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어떻게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지금 짚어드릴 수 있는 건 웰니스 건강 중심의 소비 트렌드인데요. 이제 건강한 피부 유지를 다 지향하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성분이 중요하고 그 기능성, 그런 성분이 들어간 뭐 검색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의 뭐 그런 광고에서 성분과 기능성을 강조하고 그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소비자들도 인식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초개인화 뷰티의 확산입니다. 일단 AI와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과 디지털 뷰티 트렌드의 확대로 일단 개인마다 피부 컨디션과 잘 맞는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지성, 건성 등 피부 타입으로 맞는 타입의 화장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인화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요새는 이제 개인화 맞춤으로 사실 알고리즘도 저희 추천이 사람마다 이제 뜨는 광고가 다르고 뭐 그런 맥락으로 찾는 검색어가 아무래도 다를 것 같아요. 뭐 여드름이 고민인 분들은 그런 류로 되게 검색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류의 맞춤형 광고가 많이 뜰 것 같고 뭐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이제 맞춤형으로 화장품을 추천하고 그거에 대한 컨설팅하는 서비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짚어드릴 수 있는 건 K-뷰티의 프리미엄화입니다. 기존에는 사실 동남아 위주의 그쪽 시장에 K-뷰티, 뭐 K-드라마의 영향도 있고 K-팝의 영향도 있듯이 K-뷰티의 열풍이 있었는데 이제는 슬슬 미국과 유럽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이제 중저가로만 머물던 한국 화장품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이제 고가의 프리미엄 화장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실제 몇몇 브랜드들은 그렇게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추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저가에서 좀 고가 이쪽으로도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K-뷰티의 이제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클린 뷰티와 지속 가능성 강화 트렌드입니다. 아무래도 요새 성분의 투명성과 이제 비건, 친환경 제품의 강세와 더불어서 일단 리필 라인이나 뭐 친환경 패키지 라인의 선호도가 홍보 효과가 대두돼서 이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뷰티 시장은 두 가지 시장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기초와 색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럼 이제 각자 기초와 색조 화장품은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볼 텐데요. 잠시만요. 아이고. 뷰티가 가능성 강화. 이렇게 시장은 네 가지의 포인트가 있었는데 기초 화장품의 경우에는
사실 뭐 당연한 말이지만 2020년부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2028년까지는 안정적인 이제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코로나 시기가 있었어도 피부 트러블에 대한 그런 이제 해소 욕구는 늘 있었기 때문에 성장세가 멈추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피부 장벽 강화나 진정, 마스크들 많이 그때 썼으니까 모습이나 진정 뭐 이렇게 피부 뒤집어진 거에 대한 해소를 추구해가지고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되게 증가됐던 점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였어도 성장의 동력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규모의 기업체들, 작거나 크거나 지속적으로 그 트렌드 되는 성분들이 막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펩타이드가 되게 뭐 이렇게 유행했다든지, 뭐 맞아요. 레티놀이라든지 네. 그런 성분들이 이제 딱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작고 큰 회사들이, 기업체들이 연구 개발을 하여 이제 계속적으로 기초 시장의 성장을 되게 견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인디 브랜드들의 이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색조 화장품 시장의 경우 이제 샘플이 아닌 소형량 카테고리 액세서리 형태의 뷰티 제품이 수요가 증가하고, 사실 요새 가방에 키링이나 인형 등 작고 귀여운 아이템들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이와 비슷하게 화장품도 소형량으로 출시해서 액세서리 역할을 하는 제품들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한 MZ세대의 높아지는 셀프 메이크업에 대해서 관심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리고 초개인화 트렌드에 더해서 퍼스널 컬러 진단 유행의 지속됨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소연 마케터님 그런 키링이나 이런 네.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네, 그쵸. 가방에 뭐 또 달고 다니시는 게 네. 있으세요? 네. 아 진짜요? 네. 저는 사실 달고 다니진 않아서 잘 몰랐지만 네. 근데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키링을 그냥 바지춤에도 많이들 달고 다니시고, 맞아요. 그럴 때 이제 달아놓는 뭔가 그런 립밤도 그 되게 본 적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키링처럼 이렇게 달려 있고 용량은 뭔가 작은데 되게 그 색감이 애초에 화장품들이 이쁜 게 맞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패션처럼 달고 다니고 살짝 빼서 립밤을 칠하고 뭐 립스틱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 트렌드 자체가 맞아요. 이렇게 그랬던 것 같고, 네. 퍼스널 컬러도 관심 많으시네요. 그쵸, 그쵸. 저도 그래서 요새 화장품의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계속 바뀌고 있는데 맞아요. 더 뭔가 더 유행에 민감하다고 해야 되나, 계속 새로운 게 매일매일 저희도 확인해 보면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마 짚어볼 수 있었고, 다음으로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뷰티 업종, 저희 말씀드린 대로 트렌드 변화가 빠르고 뭐 다양한 게 계속 나오고 하는데, 광고를 운영하실 때 매체는 어떤 게 좋은가? 이제 가장 먼저 뭔가 기초적으로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기초이고 기본이지만 가장 까다로울 수도 있는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커머스 업종이든 DB 업종이든 다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짚어드리면 검색 광고는 사실 파워링크, 쇼핑 검색, 뭐 브랜드 검색 등 이렇게 사용자의 의도가 담긴 키워드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광고죠. 그래서 뭐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검색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 유입 경로에 따라서 저희가 미리 구분해서 이제 키워드를 추론해가지고 설정해 둬야 되는데요. 이걸 또 카테고리별로 그룹핑해서 관리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마냥 주요 키워드만 이렇게 다 나열해 놓기보다는 그 키워드들을 확장시켜서 계속 고객과의, 그러니까 저희 뭐 만약에 그 브랜드가 어떤 특정한 제품이 주력 브랜드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키워드를 추론해서 세팅해 놓으면 고객과의 접점을 점점 더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저들의 검색 패턴과 키워드를 추론할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해서 그 키워드를 계속 추출해야 되면서요, 매체별로 이제 니즈에 따른 주요 키워드를 구분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자사명, 제품명, 뭐 타겟 목적 뭐 이런 걸로 사실 분류할 수 있고, 뭐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서 저희가 뭐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품질 지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광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고 나서 이게 품질 지수가 계속 관리가 되고 뭐 그게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성과 분석을 통해서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말이 길었지만 핵심은 검색어 키워드에 담겨 있는 이제 각 연령별 성별의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인사이트를 도출하여 소비자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고 키워드를 빼서 단순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맞아요. 제가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매체는 메타 광고입니다. 맞아요. 메타 정말 중요하죠. 네. 네. 우선 메타는 이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라는 우리가 뗄 수 없는 SNS에 직접 기재하는 광고로 다들 알고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최대 장점으로는 광고 소재가 다른 경쟁사 제품과 경쟁하지 않는 단독 노출되는 지면으로 광고 몰입도가 극대화되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 맞아요. 이제 메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픽셀을 활용한 상세하고 정밀한 전환 추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장점이 있어서 사실 뷰티 업종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업종은 사실 필수로 해야 되는 매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특히 메타의 광고의 최대 장점은 머신러닝을 통한 AI 최적화 기능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뷰티 업종의 같은 경우 고객층이 다양하고 의외로 고객층에서 전환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 타겟 고객을 너무 한정지어서 목표하기보다는 처음에는 논타겟 위주로 다양한 데이터 모수를 쌓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맞춤 어드밴티지 전략을 통한 유의미한 전환을 극대화시키는 타겟팅 전략을 펼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사실 메타로 많이 사본 적은 없지만 메타 광고를 보게 되면 인스타그램 같은 걸 이제 보다 보면 그 스토리 넘기다가 이렇게 툭 뜨잖아요. 근데 되게 시각적으로 몰입돼서 넘기지 않게 되는 그런 광고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맞아요. 트마케터님은 네. 메타로 화장품 자주 구매하시나요? 화장품은 구매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소재 면에서 네. 좀 눈에 끌만한 소재면은 좀 들어가서 보고 구매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기초 화장품이라면 어떤 소재들이 좀 효과적일까요?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어떤 성분에 대해서 막뛰기 이렇게 하기보다는 약간 성분 언급도 있으면 좋겠지만 이 화장품으로 인해서 내가 무슨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되게 직관적으로 뭔가 소재, 피부 약간 비포 앤 애프터가 이제 맞아요. 검열이 자주 걸릴 수는 있지만 뭔가 그런 효과에 대해서 막 진짜 뭐 모공이 막 이렇게 작아졌다니 뭐 맞아요. 이렇게 되게 딱 봐도 내 피부가 저렇게 되면 좋겠다 싶게 만드는 그런 영상 소재든 아니면 그런 짧은 뭔가 이게 모델이 같이 나오는 그런 소재들이 있으면 저는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메타의 핵심은 사실 네. 시각 중심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소재로 조금 저희 같은 잠재 고객이 즉각적인 구매 유도, 심리적인 욕망을 자극하여 그쵸. 구매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어서 맞죠. 제품의 주요 타겟군의 니즈를 자극하는 메시지로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아무래도 색조 쪽도 약간 살짝 간단히 생각해 보면 뭔가 되게 이렇게 화려한 마스크를 지닌 모델분과 같이 그런 색감이 강조되는 그런 제품들이 되게 효과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뭔가 그런 이제 광고를 보면 쉽게 지나치지 못하고 아무래도 이제 또 집행 중인 광고 사례들, 광고주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효과가 좋겠다. 막 이렇게 아이디어를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짜 메타의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장점은 이 완전 지면 하나를 통째로 쓸 수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다른 애들이랑 이렇게 다른 제품들과 막 비교하면서 방해되는 요소가 별로 없고 완전 이 광고에만 몰입해가지고 이 제품을 쓰면 어떤 느낌일까 하면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재일수록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지금 네. 집행하시고 있는 매체 중에서 네. 어느 매체가 성과가 좀 잘 나오시나요?
성과. 근데 사실 성과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메타가 이게 기능이 참 좋은 것 같긴 해요. 그 이제 방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몰입되고 이제 막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고관여의 제품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 10,000원, 20,000원대로 단가가 끊기면 아닌가요? 근데 네, 그렇죠. 너무 비싼 거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새로 알아보게 될 텐데 아무래도 메타를 보고 근데 바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약간 간접 전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맞아요. 메타로 저 같은 경우도 메타로 이거 뭐야 흥미로운 뭐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제품을 접하게 되면 다시 네이버 검색 항목으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오게 된 다음에 거기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그게 또 근데 살짝 말씀드리자면 뭔가 그런 바이럴 광고들 있잖아요. 네. 약간 블로그 후기들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런 그런 후기성 글들이 남아 있으면 이 제품 괜찮은 제품이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사게 됐던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나요? 보통 이제 소연 마케터님도 리뷰나 이런 거 많이 안 챙겨보세요? 약간? 저는 리뷰를 좀 많이 보는 편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죠. 리뷰도 중요. 그리고 또 요새는 그런 분들도 많대요. 네이버 쪽으로 다시 검색 들어가는 분들도 많지만 유튜브로 검색해서 맞아요. 그렇죠. 제품 네. 검색해보고 유튜버의 뭐 후기 뭐 맞아요. 아니면 그 유명한 유튜버든 아니든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막 이렇게 탐색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대답이 길었지만 저도 메타나 네이버 쪽이 그렇죠.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먼저 맞아요. 들고 왔고요. 여기서 나아가서 뭐 구글의 앱 타겟팅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테고 맞아요. 바이럴 광고에서도 뭐 할 수 그런 있죠. 인플루언서들 아니면 뭐 언론 홍보를 해서 기사를 깔아놓고 브랜드별로 브랜드 사실 초기에는 바이럴 광고도 사실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플루언서들 이게 꼭 뷰티가 아니더라도 패션 유튜버들을 보면 댓글에 보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댓글에 혹시 누구누구님 블러셔가 어디 건가요? 너무 뭐 색깔이 좋네요. 맞아, 뭐 맞아. 립스틱은 어디 거예요? 뭐 네. 이러면서 되게 그 내가 팔로우하는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아이템을 되게 약간 따라서 사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들이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댓글창만 맞아요. 봐도. 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보성 맥락에서 이제 되게 그렇게 전달이 되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렇게 깔아두기 식으로 이렇게 비딩을 해놓는 게 네.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체를 이용해서 광고를 한다고 이제 모든 브랜드가 성공을 이루기는 맞죠. 어렵잖아요. 그럼요. 사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뷰티 업계는 네. 진짜 성과를 만드는 게 최적화 관리가 핵심이 아닌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성과 이렇게 광고는 사실 다 비슷비슷하게 집행을 하시는데 맞아요. 진짜 성과를 만드는 이게 최적화 관리 사실 이게 처음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마케터들이 아무래도 밥 먹고 성과 관리하고 최적화하고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더 세부적이고 이제 브랜드 맞춤형으로는 상단에 저희 쪽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컨설팅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또 뭐 사실 저 오늘 라이브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뭐 진행되는지 간략한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월 단위로 그런 성과 집행한 성과에 대한 이제 레포트를 작성하고 매체별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쭉쭉 뽑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한 다음에 추후에는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고 소재는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고 계획을 할지 이제 작성해서 전달드리고 맞아요. 지속적으로 이 브랜드의 방향성에 맞게 발전을 시키는 것을 약간 위주로 생각을 해서 방법을 이렇게 약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기 전에 광고주분들은 아마 보통 이제 명확한 매체나 매체별 집행 이유를 잘 모르시거나 이제 미디어 믹스를 하시는 방법을 몰라서 되게 감에만 의존하시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그냥 여기에는 뭐 이만큼 쓰고 메타인 이만큼 쓰면 되지 않을까
되게 감에만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좀 진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 게 미디어 믹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매체별로 미디어 믹스도 감에 의존하다 보니 목표가 너무 낮거나 아니면 이 지금 상황에 맞지 않게 너무 터무니없이 높게 잡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한번 이제 컨설팅 받아보시고 브랜드 맞춤형으로 저희가 미디어 믹스를 제안해드리고 집행 이후에 그런 직관적인 자료로 성과를 볼 수 있게 전달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받아보심이 어떤가 저는 제안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렇게 네네. 성과 개선과 성과 개선을 위한 보고서까지 네, 이런 마케터분들과 협업을 하면은 사실 광고에서 고민은 해결이 되고 브랜드에서의 매출 성장에서만 집중할 수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런 대행사 서비스를 컨설팅 받아보고 싶으시면 이제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네, 주시면은 이쪽으로 네. 연락 주시면 컨설팅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운영한 사례 중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간략한 광고 퍼포먼스 성공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제 최고의 광고 전략은 이런 퍼포먼스 성공 사례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약간 저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과 그냥 이론으로는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뭐 이렇게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먼저 한번 그럼 저의 레퍼런스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약간 저는 이제 기초 화장품 A사라는 곳이었고요. 주력 상품으로 기초 화장품을 다루시고 주요 KPI는 이제 전환 매출액의 상승을 희망하셨어요. 워낙에 뭔가 전환 매출액의 성과가 조금 저조하신 편이셨고, 매체로는 네이버 검색 광고와 GFA, 메타, 카카오 매체 네 가지를 진행하셨고, 내용으로는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뭐 캠페인 키워드 관리, 그리고 소재 분리 최적화 등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부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긴 너무 길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총 로아스가 이관 이후에는 기존 한 100%에서 150% 로아스 나오던 게 700% 상승하는 나름의 쾌거를 맞아요. 이룰 수 있었던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연 마케터님의 경우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기초 화장품보다는 제가 가져온 레퍼런스는 네. 색조 화장품의 주력인 뷰티 업종 엘사였는데, 네. 엘사의 주요 KPI는 로아스가 350 이상 달성을 희망하셨고, 네. 집행 매체로는 네이버 SA 그리고 GFA 메타를 주력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일단 내용으로는 뭐 고효율과 저율 입찰 관리, 상품 타깃별 그룹핑, 그리고 지속적인 소재 A/B 테스트를 통해서 3개월 만에 성과를 개선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관 이후에는 최종적으로는 로아스 500%로 초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역시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뷰티 업종이 이렇게 뭔가 되게 포화 상태다 보니까 성과가 내기도 어렵고, 광고 집행을 따라 하실 수는 있지만 뭔가 이런 관리에 있어서는 리소스도 많이 들고 광고주분들께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계속 저희랑 이렇게 뭐 하자라기보다는 저희한테 배워가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희도 실제로 이제 뷰티 업종을 현업에 계신 분들이 저희 쪽과 같이 협업을 할 텐데, 저희도 이제 놓치고 있거나 잘 모르는 실제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의 뭐 어떤 이야기라든지 저희가 광고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었던 부분, 몰랐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배우고 막 이제 윈윈 느낌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실 뷰티 업종뿐 아니라 온라인 마케팅 뭐 그런 마케팅에 있어서 저는 이제 통찰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통찰력이 중요하고, 그런 통찰력은 사실 고객과 이제 업종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고객분들의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작은 행동이나 조그마한 목소리, 뭐 이 조그마한 데이터, 그렇죠? 작은 데이터, 뭐 어떤 클릭률의 상승과 뭐 하락, 이런 것들에 좀 큰 의도와 트렌드 변화가 담겨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서 관심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큰 관심을 기반해서
이런 것들을 캐치해내는 게 이제 마케터의 역량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통찰력이 가득한 저희 AMPM 마케터들과 같이 네. 한걸 집행해 보시는 게 어떤지 저는 오늘 네. 뭐 결론적으로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네. 싶고, 언제든지 저희는 이제 문의나 그냥 사실 그냥 궁금하신 점을 전화로 물어보셔도 되고 뭐 메일을 주셔도 되고 언제든지 연락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마케터님은? 근데 네, 영민 마케터님이 말하는 게 맞나요? 다 즐겼습니다. 통찰력이 역시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통찰력이 저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음. 이런 통찰력 있는 AMPM 마케터들, 저희가 아니더라도, 근데 저희면 더 좋겠지만 저희가 아니더라도 뛰어난 마케터분들이 오늘도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마무리가 돼서 한번 이제 그냥 오늘 뭘 했는지 간략하게 짚어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차로는 이제 이런 시장 분석, 아까 말씀드린 뭐 웰리스, 뭐 그런 액세서리들이 유행하고 이 내용들은 한번 다시 재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짚어드린 매체는 사실 네이버랑 메타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도 활용할 수 있고 사실 바이럴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럴 광고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상세하게 그 단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죠. 저희가 어떤 브랜드냐에 따라서 조금 단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겠고요. 성과 측정과 최적화가 왜 중요하고 어떤 고민들이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짚어드렸었고, 자세한 내용은 뭐 전화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의 각각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그러면 라이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AMPM 글로벌 2-1팀 한영빈 마케터, 박수현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